안녕하세요. 주말에 전해드리는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취재하고 중계하고 진행하는 담행, 취중진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에 요 며칠 동안 화제가 됐던 이야기들로 조금 채워봤어요.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 취임 이렇게 했고요.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어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2일날 오전 7시에 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임명을 했고, 이제 어제 그러니까 3일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에서 원고에 없던 내용이죠. 애드립으로 줄탁동시를 얘기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도 있어야지만 어미가 밖에서, 그러니까 닭이 밖에서 쪼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누가 닭이고 누가 병아리냐라는 거에 국민이 닭이고 병아리는 개개 검사들 그리고 개개 법무부 식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17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개혁에 굉장히 중점을 뒀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 외에 법무부의 위상을 좀 정립한다거나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또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게 또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총장이 원래 참석을 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고 해요. 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따로 만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아마 그거는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이게 일종의 검찰과 법무부의 기싸움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대신 이 조국 전 장관 때에는 수사 중이었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 대검 간부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대검 간부들이 아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추미애 장관은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했습니다. 이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대검 간부들이 많았던 거죠. 검찰은 추 장관이 임명되던 당일에 이제 추 장관 관련한 측근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표였던 당시에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 씨를 조사를 한 건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부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실 추 장관이 그날 임명될지는 아무도 몰랐었죠. 그리고 검찰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뭔가 너무 딱딱 떨어지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 측에요, 청와대 장 전 행정관과의 만남을 주선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성장본부장 정 본부장이 과연 과거에 추 대표의 지시를 받았느냐, 이 여부를 조금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정 본부장은 추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 내용 추궁하지 않았다, 억측이다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왜 이 내용을 묻지 않았는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검찰에서 조사할 부분은 당시 추 대표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건 묻지 않았다고 정 전 부실장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의원 14명, 그리고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약식명령 청구 의원이 10명, 그리고 보좌진이 1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불구속 의원 4명, 보좌진 4명, 그리고 약식 기소 명령 청구 의원 1명, 보좌진 1명, 그래서 총 37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소를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던 사건이었죠. 이걸 두고서 한국당, 민주당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다. 추미애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검찰이 굴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찝혀서 이렇게 기소가 됐다라면서 보복성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만약 벌금 5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이제 제한이 된다. 맞아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5년 동안 제한이 되면 이번 총선은 물론이겠거니, 물론 총선 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 총선이 끝나고 나서 나온다고 하면 선거에서 당선이 돼도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대선은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나,
이번에 어떤 판단을 법원이 내리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페트 수사 결과 발표된 시점 역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시간 끈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좀 나왔는데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이 영상만 2시간짜리 영화로 700여 편이다. 그러니까 1400여 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될 이 영상들이 거의 합치면은 2달 가까이 지금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을 선거법과 공수처법 관련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뭐 내일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서 반영이 될 텐데 일단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걸 창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례한국당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구성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권자들은 과연 이 비례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의 싸움으로 우리 정치가 악화하고 있다면서 낡은 정치의 기득권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른미래당도 동시에 또 쪼개졌거든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 8명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보수당을 내일 창당을 한다고 해요. 5일에. 과연 이 새로운 보수당과 안 전 대표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고 기대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함께 하자고, 함께 할 것이냐라고. 그런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혁 보수 실용 중도 정신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 정계 복귀한다는 소식에 사실 손학규 대표도 좀 러브콜을 보낸 바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형식으로 정계 복귀를 하게 될지, 어떤 모습이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내일 또 다시 뉴스와이드에서 관련한 이야기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